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5월 26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탄도미사일 여러 개 섞어서 쐈다 이야기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과는 달라졌다는 건데 상징성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실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대응 사격을 하고 성명을 내고 등등 이전 정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군 대장급 인사 싹 물갈이가 됐죠. 예, 정부서의 능력 위주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인사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각 때문에 한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교육부 지금 장관도 안 되고 있죠. 인선이 안 되고 있고 국무총리 참 그 옛날의 국무총리 다시 제가 그냥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예, 이런 부분. 그다음 국무조정실장 이야기요. 소주성 정책을 주도했던 멤버가 국무조정실장에 기용된다는 소리. 이런 어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여전히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물음표가 붙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단 군쪽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후속 인사가 또 있겠죠. 검찰 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죠? 검찰총장 지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등등 조금씩 이제 권력기관 정상화 또 재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저 밑에까지 하나 둘 다 좀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저 밑,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한전 사장 사실상 지금 현재 그냥 한직에 있는 셈이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지금 나가면서 또 알박기 인사를 또 하겠다라는 아주 해괴한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죠? 탈원전 지지자. 그 사람들을 지금 부장, 처장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는 보통 한 15년 이상 근속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다 인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아주 해괴한 짓을 지금 또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곳곳에 말이죠. 곳곳에 지금 쭉 내려가면 아직은 그 5년 동안에 부지런히 이놈들이 계속 알박기 하고 숫자 늘리기 해가지고 산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 한 곳 멀쩡한 데 없습니다. 법원 또 그렇고요. 일선 행정기관 그렇고요. 각종 위원회들 이스나마나한 위원회들 그 위원회들 곳곳에 그렇고요. 언론 그렇고요. 지금 어느 한 곳 멀쩡한 데 없습니다. 기업 그렇고요. 사회이사 이런 식으로 곳곳에 지금 알박기가 돼 있죠. 이거 다 정리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부지런히 앞다투어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어쨌든 북한 도발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좋아요. 근데 또 얼마나 실효적이냐 면을 보게 되면 아직은 허점투성이죠. 예, 심지어는 작게도 수정해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작전 계획. 작게도 수정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수정해야 된다. 이전에 삼축 체계, 선제 타격 등등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 미사일 이런 쪽은 유도사령부, 전략사령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핵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없어요. 핵 관련 또 구체적인 특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군 내에. 전략부서라 하든 뭐라 하든. 그러고 전국적으로 지금 당장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 보잖아요. 그죠? 육참 벙커조차도 허술하게 짝이 없다는 이야기. 이전 청와대 벙커의 보안이 형편없다는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특급 보안 사항이라서 자세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약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재래식 공격, 뭐 일부 뭐 화생방 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적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호 대책,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개통성 있게 핵 방공호 시설을 좀 갖추는, 거기에는 여러 물품들도 들어가야 되겠죠. 생필품, 뭐, 그죠? 의료 물품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좀 전략물자들이 비치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바깥에 문제 없게요. 뭐 스위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적어도 한 석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핵만을 믿고 이거 가도 될까라는 거죠. 예, 우리도 이제는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뭐,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유사시에 최단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무기 자산 능력을 보유해야 되냐는가. 뭐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실효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전시 군수물자 생산 체계처럼 바로 전환을 해서 전쟁 발발로부터 최소화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한 2, 3주 내에라도 핵을 전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비 아주 비상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짜야 되지 않는가. 네. 전국적으로 주요 지역에는 더 좋으면 시군구 단위까지도 비상시 응급 대피 핵 방공호 설비를 갖추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냥 뭐 미사일 대응 사격 몇 발 선제 타격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두드려 맞고 난 뒤에 무슨 선제 타격 맞고 난 뒤에 우리 어, 재난 안전 이런 거 산업재해만 하더라도 늘 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고 터지고 나면 늘 사후 약방문이었습니다. 그죠? 예, 이 안보에서는 국민 생명은 사고라는 게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실효적으로 메사부려탄탄이라고 실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동맹도 좋고 공조도 좋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역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북한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상황 인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우리 자체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관련해서 군인사, 예, 정치 군인들, 그야말로 뭐 예전 하나회 이런 친구들을 정치 군인으로 했는데 그건 이제 권력 탈취형 정치 군이라면 또 권력에 줄대는 아첨형 정치 군인들 이거 싹 좀 정리해줘. 군인이 군이답지 못하는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고 말이죠. 간첩 의심자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군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그렇게 북한 군인에 의해서 피살, 사체가 심지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네? 정경두 보셨죠? 특히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시절 때 네.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셨죠, 여러분? 네. 이거 군이 군답지 않은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대장 간 겁니다. 네, 그 밑에 물갈이 싹 해야 됩니다. 네, 줄서기 하는 군인들 싹 좀 정리해야 돼요. 군이 군답지 않은 군인들. 그리고 국내에 여러 문제들도 많아요. 정말 옳은 군인다운 군인들이 불필요한 군 복무 규정 무슨 뭐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투서 진정해서 군 검찰 등등 이런 데 불이익을 받게 해서 승진 제도 불필요한 승진 고과 제도들 때문에 말이죠. 참 아까운 인재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왕왕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죠?
쓸데없이 그 국내에 자본 잡고 일으키는 뭐 군인권센터니 뭐니 하는 그런 조직들요. 좀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좀 조용하네, 그죠? 예. 네, 지금 뭐 인사 관련은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네, 지금 뭐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사과 기자회견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586 퇴진해라 등등 해서 한판 붙어 있습니다. 예, 이 선거 때 선거표 구글용 어떤 의미에서 쇼였는데 쇼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실효적으로 바꿀까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스러워했죠. 지금 막상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이제 결국은 이게 더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거죠.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급기야 이재명이가 공개 선거운동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죠? 이제 뭔가 꿀리는 거에 있나 보죠. 자, 거기에 여론조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갤럽 등등. 네, 호남 지역을 빼고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나오니까 늘 여론조사 신봉자였던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 못 믿겠다 그러죠. 예, 우리 쪽 사람들이 지지 의사를 여론조사할 때 잘 밝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어쨌든 간에 구실, 변명, 핑계거리를 찾아서 말로 입으로 때우는 짓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지 이제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문제는 이 판국의 국힘당, 이 국진당인지 국힘당인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국힘당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부 거기에 또 부안해동 하는 동조하는 일부 농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황교안 대표이야 참 부정선거, 선거 부정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맥 빠지게 예, 헛짓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 문제 예사롭지 않다는 게 모두의 시선이잖아요. 상당수 생각 있는 사람들의 시선인데 또 뭐 사전투표 동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국힘당부터 정돈해야 됩니다. 지금 뭐 선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선거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선거 끝나면 선거 결과 여하를 떠나서 국힘당은 대대적인 쇄신, 물갈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국힘당, 글쎄요, 국힘당이 힘을, 민심을 못 얻는다는 것은 뭐 특히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우호적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하기 시작한다면 네, 윤석열 정부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민주당이 먼저냐, 국힘당이 먼저냐,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서로 이제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네, 국힘당,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당, 에, 지금 또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실성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분통 터지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다 싹 정리해내야 돼요. 그렇죠? 선거 당장 이기고 안 이기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렇게 발목 잡기, 뭐 하려면 못하게 하는 회방 놓는 이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는 압승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모두가 투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투표율이 관건이거든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30% 미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투표는 하되 이 국힘당 이거 반드시 정돈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미워가지고 투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사전투표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당일 투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예,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예, 그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 권력에서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여러 떨거지들 많잖아요.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도 투표 참여해야 되고 권력 교체. 지금 정권 교체 겨우 위에만 했지 밑에는 전혀 두텁게 있는 이 층들은 전혀 꼼짝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 걷어내기 위한 이거.
그다음에 다음 총선 때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선관위의 행태가 전혀 교정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법 안 지키고 있잖아요. QR코드 계속 항변하고 있잖아요. QR코드 못 쓰게 돼 있는데 투표관리관 도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들 사무 편람을 자꾸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걸 일부 언론,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뭐 선관위 대변인인지 뭔지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라고 그러면서 이거 진짜 참 정정 보도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언론을 계속 언제까지 언론으로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지도 문제예요. 예? 방심위에서 그 방송 승인해주고 자시고 할 권한이 있잖아요. 이런 언론을 계속해서 이거 해줘야 될까요?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참, 뭐 언론 문제까지 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 좀 정돈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꼴 보고 있습니다만 국힘당은 더 썩었다라고 뭐 결코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국힘당 한번 보십시오. 옳은 의원들이 어딨나요 지금? 예, 패스트트랙 때 여러분 보셨나요? 제대로 들어놓는 놈이 있었나요? 자, 지금 검수완박 때 보셨나요? 겨우 피켓팅 하는 거요? 그 원내대표라는 놈들 쫓아가지 합의해주고 나가도 뒷소리하고 있는 그런 지도부요?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이 성상납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양이 징계하고 있습니까? 뭐 당무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원들한테 당비 달라는 소리를 할 염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싹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싹 정리해야 됩니다. 네. 네, 공천 장사 언제까지 계속 할 건지 한번 두고 봐야죠. 자, 일단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자, 여기 좀 오늘 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교육감 선거. 자, 경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태희 전 의원이죠. MB 때 비서실장을 했나요?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교조 아웃을 공식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정교조 소위 노동운동, 교사가 노동자가 되어버렸고 노동운동이죠. 정치 활동에 더 전념하고 있지 교육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교조가 꿈꾸던 그런 교육의 시절도 지금 갔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정교조도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한 시절에 교육 현장이 워낙 부패하고 연공서열 중심으로 그렇게 보수화되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민주화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절 흐르면서 정교조가 방향을 잃어버렸죠. 정치 집단화되고 뭐 또 한편에서는 교사 중심의 이익 집단, 노동자 단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고 정작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별 그렇게 말은 참교육이었는데 정말 참교육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내놓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 평가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이게 입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놓고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학부모의 심정, 학생의 심정은 정교수 선생님은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담임이고 뭐고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이라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거불능의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무슨 교육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교조 아웃, 네,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와중에도 지금 교육감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가 교육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짓이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하고 있고 교육감 하겠다라고 설치고 있는 이 짓이 정말 교육적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 뭐 우파 보수 뭐 이렇게 뭐 말은 합니다. 뭐 우리 사회에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나요? 다 그만한 놈들이지.
후보 단일화, 그 세 놈들 간에도 후보 단일화가 안 돼요, 여러분. 너들끼리 일단 단일화 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일화 하겠다는 단일화 두 번, 이주호까지, 전에 교육부 장관했던 이주호까지 나서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서가지고 판을 만들어줬는데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일단 단일화 하면 단일화 하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단일화 깼죠. 그러니까 지금 또 새 놈이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단일화를 지금 두 번 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깨고 또 나와 있어요. 끝까지 안 하고 한 놈 있잖아요. 누구라고 입을 안 떼도 여러분 다 아시죠? 입 떼면 이것도 뭐 시비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세자들, 이 삼자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적인지. 예, 어제도 시내 모처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피켓 들고 있습니다만 진짜 막 성질 같아서는 걷어 차버리고 싶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통행방해죠. 통행방해죠. 선거운동이 아니고. 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희연 또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많았죠, 여러분. 특채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고 잡음이 끊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었죠. 이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 선거 전략을 짜는데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회 의원들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거 캠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공색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지역 정당 행사에는 왜 참여했나요? 예. 그런 이야기들 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미 어느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행보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정가에는 파하게 돌고 있잖아요. 전북 모 지역. 이 다음 수순은 지역구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 지역구는 전북 모 지역일 거다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의심받는 소행을 할까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좌우할 거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쪽 저쪽 할 거 없어요. 좌우라는 소리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만 조희연은 학자였죠. 사회학자였죠. 자기가 평생 살아온 소신과 맞나요? 그냥 대학 교수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 선거 나가서 교육을 뭘 알았나요? 뭐 이제 뭐 몇 년 교육감 하니까 이제 안다 할 수 있겠지만 사회학자죠. 교육학자가 아니고. 네? 참 보고 있으면 딱합니다. 그죠? 인생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불쌍해요. 네? 지방자치교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당에 관여하는 사람들,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교육법 위반이죠. 네? 시의회 의원들하고 조희연 후보의 측근이 만나가지고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전략을 이야기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조전혁이가 될 것 같은데 조전혁이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그 판을 깨게끔 어떻게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요. 예. 조전혁으로 집중되는 보수 결집을 흐트러 놔야 된다. 조씨가 3명이다. 진보의 조희연, 중도 보수의 조전혁, 조영달. 예. 이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이 판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죠. 여러분. 자, 이게 교육법 위반이에요. 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겁니다. 선거운동에서도 저촉된다는 거예요. 예, 저촉이 되는 거죠. 예. 예, 비서실장이라는 건데 예. 신종화 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이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게 정말 교육적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 이야기 나오니까 어제 뭐 예산 배정, 교부금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어떻습니까? 연금 개혁 해야죠. 교육 공무원, 군인 연금, 교육 공무원 포함한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죠. 근데 장관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예요? 교육 개혁 한다면서요. 뭐 교육감 선거는 둘째 치고 교육 개혁 한다면서요. 장관이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게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민주당 행태입니다. 앞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어제 구체성이 없다 그랬죠. 저들끼리는 다 알아요. 팬덤 정치, 내로남불 정치, 이 짓 계속해서는 안 된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 또 뭐 난리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일자리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업 규제 4,100개 법을 만들고 일자리 200만 개가 달아나게 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이게 저거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자꾸 이렇게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기업을 계속 옥죄면서 바람막이로 얼굴마담으로 뭐 쓰고 있으니까 하는 신용만 했죠. 말 안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수단이 많잖아요. 국세청, 검찰 뭐 이런 것도 수단이 많잖아요. 노조. 자, 지금 어제 한번 보십시오. 그저께 대기업 삼성 이하 대기업들 600조 투자 이야기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비가 내리는 그 상황에도 비 맞으면서 테이블 40개 돌았다는 거죠. 중소기업인 대회. 예. 용산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520명 하고 대기업 총수들요. 5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상생, 다짐. 소위 중소기업인 대회였는데 거기에 대기업도 참여했어요. 여기 테이블 40개를 다 돌면서 일일이 기업이 돈 버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거다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 그 군인들 행군 훈련할 때 보거든 특수부대들 발목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규제, 이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좀 털어주는. 그래서 잘 달리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도 신이 났어요. 대기업은 투자하겠다. 중소기업도 신이 났어요. 자, 이제 청년들도 기대에 부풀고 있어요. 당장 공채 인력이 늘 거고 또 신사업에 일자리가 늘어날 거니까 다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관심을 계략적인 그런 나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다들 조금 기대에 부풀어 있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침울하게 내려놓습니다. 집값은 뛰고 일자리는 없고 예. 자영업자들 장사 못하게 걸피다 하면 모임 규제하고 정권 끝나가니까 저가 마치 뭐 성공한 것처럼 마구잡이 풀어놓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망자 3만이 넘어갔습니다. 이제요. 무적 사망자지만 뭐가 정돈됐나요, 여러분? 확진자가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기업들이 힘을 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공직기강 또 다져봐야 됩니다. 예. 예. 쓸데없이 군살로 붙어 있는 기관 조직들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연금 개혁도 해야 되지만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의미 없이 붙어 있는 위원회 각종 민간 기구들 싹 정리해야 됩니다. 예. 일단 언론도 공영방송 이하 예,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쇄신해야 된다는 거. 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있죠.
이제 정풍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틸 수 없게끔. 예, 홍위병들 있죠? 예, 완장 차고 설치던 멤버들, 그리고 거기에 줄서기 하던 멤버들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예. 예, 이제는 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독해져야 된다. 악독하다는 독자가 아니고 독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야무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뭐 잘 되겠지? 괜찮네? 이제 우리 세상이니까 그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 예, 우리 되치기 당하는 꼴 보셨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예, 이제 단단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시절에 이전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패거리 문화, 떼거지 문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려 먹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눈 부릅뜨고 정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이야기들 지금 오늘 주요 일간지들 보게 되면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단연 북핵 관련 뉴스가 뭐 그냥 지면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도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살핀 바처럼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난맥상들 좀 정돈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뭐죠 그 자리에 그 모습이 아닌 모습들 제가 교육감 선거를 오늘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만 어느 한 놈도 교육 적이지 못하다. 근데 교육감을 하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고 있다. 그러는 거. 예, 이런 우리 사회상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군기강 잡는 것부터 사회기강 전반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 허물어뜨리기는 쉽습니다만 이걸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기는 최소한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다. 노력이 걸릴 거다. 들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 곳간도 다 털어먹어 버렸어요. 예, 이거를 다시 채워 넣으려면 예, 이게 민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뛰어야 될 거라고요. 예. 자,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입니다. 예, 주말 시간 동안 주변 찬찬히 보시고 이 주말을 지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사전선거, 사전투표부터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 주변에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량 세력들, 불순 세력들, 불량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천병이 돼야 된다. 최첨단 전투요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소간 좀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